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투입니다. 올 초부터 지리 자동차, 길리 자동차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1월 11일 바이두가 지리 자동차와 협력해 스마트 전기차 제조에 진출한다고 선언했고, 이어서 1월 13일에 지리 자동차가 폭스콘과 자동차 부품 합작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두와의 협력에 관해서는 찐중투 1월 17일 영상인 바이두 지리 자동차 전기차 합작사 설립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드린 바 있는데요. 그 영상을 봤다는 전제하에 오늘은 지리 자동차에 대한 좋은 분석 자료를 하나 공유드릴 건데, 지난 1월 19일 중국 현지 이처 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요. 비교적 냉정한 시각이 많이 담아있고, 중요한 점은 지리 자동차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중국 승용차 시장이 지난 몇 년간 나타난 변화와 향후 트렌드의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선택했습니다. 중국어로 된 자료지만 찐중투 과거 영상과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시면서 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리 자동차의 과거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도 간단히 짚어드렸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마 2018년부터 19년, 2020년 상반기까지 이 구간에서 주가가 왜 장기간 부진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초순까지 급등을 거친 지리 자동차에 대해 보다 냉정한 시각을 가지면서 올 들어 지리가 왜 타사와 그러한 적극적인 액션을 잇따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보고서 제목은 지리汽车如何角逐存量车市. 길리 자동차는 전량 시장에서 어떻게 각축을 벌일 것인가? 지리 자동차는 전량 시장에서 어떻게 각축을 벌일 것인가? 소제목은 지리 자동차 시장 경쟁력 분석 보고 2021년 버전. 중국어에서 산업이나 시장을 언급할 때 전량 시장, 전량 시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존은 존재라는 존자, 량은 수량이라는 량자,车는 자동차 차자, 시는 시장. 그래서 전량 차시는 전량 시장의 성격을 띤 자동차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전량 시장은 한 산업이 과거의 성장 단계를 지나서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로 돼버린 시장을 말하고요. 반대로 이 존재하다는 존자 말고 증가하다는 증자, 증량 시장으로 바꾸면 아직 성장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라서 기업과 산업이 아직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장을 말해요. 중국에서는 보통 자동차 시장, 특히 내연차 시장을 전량 시장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중국 승용차 판매량 추이인데요. 막대가 연도별 중국 승용차 판매량구 단위는 만대. 이 주황색 선이 연도별 증가율인데, 보시면 2005년은 중국 승용차 판매량이 397만 대밖에 안 됐는데 그 후에 쭉 성장하면서 2015년에 드디어 연간 판매량이 2천만 대를 돌파했고, 그 후에도 성장했지만 2017년에 2,472만 대, 이 피크를 찍고 그 후에 2018, 19년도 물론 2천만 대를 상회했지만 성장성은 마이너스를 보이기 시작했죠. 즉 2017년이 중국 국내 승용차 판매의 고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승용차 시장, 특히 내연차 시장을 전량 시장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보고서에 전량 시장 또는 전량 경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십시오. 우선 서론입니다. 2018년에 지리 자동차 회장인 리슈푸는 전량시장 각축이라는 전략을 내세웠으나 2020년 말까지 지리 자동차는 아직 기선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피동적인 국면에 빠졌다. 지리 자동차는 왜 전량시장에서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 전기차를 주력으로 하겠다는 블루 지리 전략은 왜 전량시장에서의 각축에 조력을 못했을까? 전량시장은 도대체 어떤 시장인가? 많은 자동차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리 자동차의 사례는 전량시장에 대한 이처 연구원의 호기심을 유발했다. 현재 전량시장 각축 관련 전략을 발표한 자동차 기업들이 점점 많아졌으나 대체로 순조롭지 않았고 이미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도 없었다. 이는 전량시장에 대한 연구 동기를 더 자극시켰다. 이어서 목차인데요.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문제 포커스, 둘째는 구체적인 현상, 셋째는 원인 분석, 마지막 4번째는 해결 방안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목차는 문제 포커스, 제목은 지리 자동차가 전량 시장에서 기선을 잡지 못했다.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첫 페이지 제목은 리슈프 회장은 전량시장에서의 각축 전략을 비교적 일찍 발표했으나 지리는 기선을 잡지 못했다. 좌측 그림은 지리 자동차의 연간 국내 판매량 추이인데요. 보시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3.0 제품에 힘입어 지리 자동차의 중국 국내 판매량은 40만 대에서 쭉 늘면서 140만 대 근접해 단번에 중국 브랜드의 새로운 리더가 됐습니다. 추가 구매와 교체 구매의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배경하에서 2018년 양회 직전에 지리 자동차 회장인 리슈프는 형세를 잘 판단해서 전량시장 각축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측 그림은 자동차 전체 판매량 중 첫 구매, 교체 구매, 추가 구매 이 세 개로 나눠서 각각의 비중을 비교하는 건데요. 2014년과 2020년을 비교한 건데 위쪽은 중국 전체 승용차 판매량이고 아래쪽은 지리 자동차 자체 브랜드입니다. 보시면 중국 승용차 전체 판매량 2014년, 2020년을 비교한 건데 여기 회색이 첫 차 구매 비중이고요. 이 연한 민트색이 교체 구매, 즉 첫 차를 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차로 교체하는 교체 구매의 비중이고 요 좀 더 진한 민트색은 추가 구매, 즉 차가 원래 있는데 추가로 구매하는. 그래서 회색은 첫 차 구매, 연한 민트는 교체 구매, 진한 민트는 추가 구매. 이렇게 세 개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중국 전체를 봤을 때 2014년과 20년을 비교하면 이 세 부분의 비중이 큰 변화가 나타났죠. 첫 차 구매 비중은 65%에서 40%로 확 줄었고 대신 교체 구매는 25%에서 40%로 확 늘었고 추가 구매는 10%에서 20%는 늘었어요. 하지만 지리 자동차는 어떨까요? 2014년, 20년 마찬가지로 회색 첫 차 구매, 연한 민트, 교체 구매, 진한 민트, 추가 구매 2014년과 20년을 비교해보면 지리 자동차는 첫 차 구매 고객의 비중이 엄청 높죠. 첫 차 구매 비중이 2014년 93%에서 2020년에 80%로 줄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요. 대신 교체 구매는 과거의 6%에서 15%로 늘었고 추가 구매는 1%에서 5%. 이렇게 2020년 말까지 지리 자동차 자체 브랜드 판매량 중 추가 구매와 교체 구매의 비중은 아직 20%에 불과해서 중국 전체 산업 수준을 크게 하회했고 판매량은 계속해서 둔화됐어요. 그래서 2018년 지리 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150만 대라는 판매 목표를 포기했고 이어서 2019년에 141만 대라는 판매 목표를 재차 포기한 바 있고요. 2020년은 코로나 사태의 갑작스러운 도래로 인해 지리 자동차의 압력은 배증됐고 2020년 국내 판매량은 12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목은 블루 지리 탁상 공론으로 전략 지리의 4.0 아키텍처는 플랫폼 아키텍처 붐에 깊이 빠져 전량시장에서의 각축에서 절대적인 우위가 없다. 2015년 지리는 블루 지리 행동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는데 2020년에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랑 에너지 절감 자동차의 비중을 90% 이상까지 달성하고 전기차 판매량 100만 대 이상이라는 목표가 담겨져 있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초에 지리가 전량시장 각축 전략을 발표하고 나서 블루 지리 전략도 신모델 공급의 고조기에 들어섰지만 실제 판매량은 참담했고 2020년 전기차 판매량은 3만 대 미만이었어요. 이 그림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지리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과 전체 판매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시면 전체 판매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5% 미만이었죠. 2020년 지리는 3.0 시대에서 4.0 아키텍처 시대로 가겠다고 발표했고 CMA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밀면서 전량시장에서 다시 각축을 벌이기로 결심했는데요. 이 CMA라는 건 Compact Modular Architecture의 약칭인데 지리가 10년 전에 볼보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인수한 그 볼보사가 주도해서 지리가 공동 참여한 중형차의 기초 모듈 아키텍처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신모델인 링크앤코를 2017년 말에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volkswagen의 MQB, 토요타의 TNGA 등에 비하면 지리의 4.0 아키텍처라는 개념은 비교 우위가 딱히 없었습니다. 한편 장성자동차, 장안자동차 등의 아키텍처도 꾸준히 풍부해지면서 관련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난 가운데 지리 자동차가 전량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는 데 있어서의 난이도도 더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경쟁 모델 적극 배치, 포스트 JV 시대 고토래. 여기서 JV는 합작사. 지리는 전량 시장에서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 2017년부터 volkswagen이 중국에서 SUV 전략을 신속하게 밀면서 자동차 추가 구매 고객들이 세단에서 SUV로 빠른 속도로 이전하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는데요. 장성자동차의 장정파오라는 모델, 테슬라의 모델 3, 우링 자동차의 홍광 미니 등 모델들은 다들 약속한 듯이 추가 구매 시의 세분 시장인 지프, 프리미엄 전기차, 일반 전기차 등이 굴기라는 그런 기회를 잡았고요. 이제 2021년부터 22년 동안은 더 많은 모델들이 전량 시장에서 경쟁을 벌일 건데요. 장성자동차는 단크 600과 단크 900 등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고 토요타는 중고급 SUV와 MPV 등 각종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중국 정부가 자동차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전면 개방할 건데요. 이는 해외 브랜드의 중국 시장에서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제거하면서 전량 시장에서의 각축 강도도 따라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한 정리인데요. 제목은 전량시대 전면 도래, 지리의 자체적인 배치는 점차 피동적, 주요 경쟁 모델 가는 곳마다 진을 치다, 지리 자동차에게 있어서 전량시장 전략의 개선은 눈앞에 임박한 상황이다. 내용은 산업 측면에서 보면 2021년부터 26년 중국 자동차 시장은 전량 시대와 포스트 JV 시대의 전면 진입, 2021년은 지리 자동차에게 있어서 마지막 조정기가 될 것이다. 경쟁 모델 측면에서 2021년부터 22년 장성자동차, 토요타 등은 전량 시장에서의 경쟁을 다 강화할 것이므로 지리 자동차에게 던져진 과제는 이미 전량 시장에서 기선을 잡는 것이 아닌 전량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이다. 지리 입장에서 비록 리슈 부회장이 과거에 전량시장 각축 전략을 먼저 제기했지만 2020년 말까지 지리는 사실 기선을 잡지 못했고 블루 지리 전략도 탁상 공론으로 전락했다. 네, 여기까지가 목차종 1번인 문제 포커스인데요. 지리 자동차가 지금 처한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고 이어서 목차종 두 번째 부분인 구체적인 현상인데요. 제목은 전량시장이 중국 자동차 시장을 전면 주도, 전량시장에서 지리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내용 들어갈게요. 첫 페이지 제목은 2021년부터 2026년 전량시장의 싸움은 중국 승용차 시장을 전면 주도할 것이다. 이 그림은 연도별로 중국 승용차 판매에서 첫차 구매, 교체 구매, 추가 구매 이 세 개의 비중을 매긴 건데요. 2014년, 20년, 26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이 첫차 구매, 연한 민트색이 교체 구매, 진한 민트색이 추가 구매. 요 세 개 색깔을 기억하세요. 왜냐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보시면 승용차 판매 중 첫차 구매의 비중은 2014년 65%에서 2020년 40%로 축소됐고 2020년에는 20%로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교체 구매 비중은 2014년 25%에서 2020년 40%로 올라가고 2026년은 더 45%로 확대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 구매는 2014년 10%, 2020년 20%로 확대되고 2026년 35%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즉 자동차 기업에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첫차 구매보다는 교체 구매가 더 중요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바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세단을 위주로 하는 자동차 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판매량이 크게 둔화됐고요. 2021년부터 26년 이 첫차 구매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지리 자동차 그리고 volkswagen의 중국 현지 JV인 상하이 volkswagen과 이치 volkswagen 등 첫차 구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압력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협의의 전량시장은 교체 구매와 추가 구매를 말하고요. 광의의 전량시장은 차차 구매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전량시장에서의 경쟁은 이 세 개가 다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전량시장은 교체 구매와 추가 구매를 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차차 구매도 아울러서 다 보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차차 구매를 위주로 하는 지리, 전량시장 경쟁에서 열세에 있다. 하지만 링크앤코는 두각을 나타냈다. 이 그림이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앞서 그 그림은 중국 승용차 전체 시장을 구분한 거고, 요 그림은 지리 자동차를 말한 건데, 요 좌측은 지리 자체 브랜드, 중간 거는 볼보사랑 같이 개발한 링크앤코 브랜드, 우측은 앞에 그 중국 전체 그림이랑 똑같아요. 보시면 지리 자체 브랜드 중 첫차 구매 비중이 너무 절대적으로 높죠. 2020년에 여전히 80%. 첫차 구매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건 주로 지리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신보르이, 디하오 GS, 보유,远景 SUV 등 기존 가격대보다 좀 높은 신모델을 많이 출시하고 판매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2020년에 판매량 중 첫차 구매 비중이 80%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전국 수준인 이 40%보다는 훨씬 높았죠. 그리고 이 중간에 링크앤코는 상대적으로 괜찮죠. 첫차 구매 비중이 50%, 교체 구매 25%, 추가 구매 25%. 향후 중고차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또 젊은 층의 첫차 구매가 점차 위축되면서 2026년이 되면 중국의 승용차 전체 판매량 중 첫차 구매 비중이 20%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리 자동차에게 있어서 판매량 중 첫차 구매 비중을 줄이고 교체 구매랑 추가 구매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시급한 상황이죠. 지금. 한편 여기 중간에 있는 링크앤코는 지리가 10년 전에 볼보사 인수 후 같이 개발해서 2017년 말부터 출시한 이 링크앤코라는 브랜드는 2020년 판매량 중 첫차 구매가 50%, 교체 구매가 25%, 추가 구매가 25%니까 전국 전체 비중에 대체로 근접한 편이죠. 하지만 만약 미래를 봤을 때 2021년부터 26년까지 좀 길게 보면 이 링크앤코라는 브랜드도 여전히 교체 구매랑 추가 구매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전량 경쟁의 핵심 추세, 중국 승용차 시장 중년화와 도시화 가속화. 이 그림은 중국 승용차 고객의 도시와 연령대 분포의 변화인데요. 왼쪽부터 24년, 20년, 26년. 시계 바늘 방향으로 소도시 중노년, 대도시 중노년, 대도시 청년, 소도시 청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건 중국 전체인데요. 도시 말고 연령대별로만 나눠서 보면 2014년은 승용차 시장에서 청년이 70%를 차지하니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전략을 많이 취했죠. 2020년이 돼서 보니까 대도시 청년의 비중은 여전히 30%를 유지했지만 소도시 청년은 25%로 확 축소됐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과거에 취했던 젊은 층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은 도전에 직면하겠죠. 중국 인구 중 비중이 높은 80년대생부터 70년대생, 60년대생 인구들이 40세, 50세, 60세에 진입하면서 2026년에 가면 중국 승용차 전체 판매량 중 청년의 비중은 10% 플러스 20%, 30%로 축소될 것입니다. 방금은 도시 말고 연령대별로만 나눈 거잖아요. 이번에는 연령대 말고 그냥 도시별로 나눠서 보면 2014년은 소도시가 60%를 차지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잇따라 중소도시, 소도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강화했는데 하지만 2020년이 되니까 소도시 비중이 50%로 축소됐죠. 점점 더 많은 대졸자와 인터넷 종사자들 이런 젊은 층들이 대도시에 남겨지거나 또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2016년이 되면 소도시의 비중이 40%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6년의 중국 승용차 전량 시장에 있어서 고객층의
중노년화, 도시화 이런 트렌드가 핵심이죠. 그러면 지리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자동차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 이러한 과제에 놓여지게 됐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소도시와 청년을 위주로 하는 지리, 전량 경쟁에서 열세에 처함. 링크앤코는 상대적으로 능동적. 여기 맨 우측 그림은 바로 앞에 그 그림과 똑같고요. 좌측은 지리 자동차 자체 브랜드, 중간은 링크앤코 브랜드. 마찬가지로 도시별로 연령대별로 나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민트가 소도시 중노년, 그리고 시계열 방향으로 대도시 중노년, 대도시 청년, 소도시 청년 이렇게 나눈 거예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승용차 판매량은 869만 대에서 1700만 대까지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지리가 멀티 브랜드 전략을 펼쳤지만 모델은 저령화라는 박자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내 판매량이 30-40여만 대의 낮은 수준을 계속했어요. 2014년 지리차 구매자 중 청년의 비중이 36%였는데 이는 전국 비중인 70%를 크게 하회했죠. 이런 실패를 반성한 지리는 젊은 층 요소를 강조하는 3.0 제품을 출시해서 2015년에 승부를 다시 걸어서 80년대생 고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마지막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았어요. 2018년부터 인구 비중이 높은 80년대생들이 30세를 지나면서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90년대생이 자동차 시장에 들어서면서 지리가 원래 반격을 도모했던 그 젊은 층 고객의 그 기회가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거기다 청년들이 대도시로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소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 자동차의 압력도 심화됐습니다. 2021년부터 26년 승용차 고객의 이런 중노년화 추세, 대도시화 추세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지리 자동차의 전략적 조정도 시급한 상황이죠. 청년들의 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도시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링크앤코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았는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링크앤코도 결국 중노년화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전량시장 경쟁의 핵심 특징, 구매력 대폭 향상, 자동차 구매 마인드 빠르게 성숙인데요. 중국의 주민소득 수준은 중국 자동차 소비 능력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우측 그래프가 중국의 주민 가처분 소득 추이인데 막대 색깔이 3개가 있죠. 진한 회색이 전국, 민트색이 도시, 연한 회색이 농촌. 전국, 도시, 농촌. 보시면 전국 주민 가처분 소득이 2014년에 2만 yuan에 달했고 2019년에 3만 yuan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인당 기준이고요. 만약 가구당으로 하면 2019년 15만 yuan에 근접했는데 이 기간 동안 8만 yuan에서 15만 yuan이 서민들이 구매하는 차의 그 주요 가격대가 됐습니다. 이제 2021년부터 26년이 되면 인당 가처분 소득은 점차 4만 yuan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럼 가구당 가처분 소득은 한 15만 yuan에서 25만 yuan으로 올라간다는 건데요. 그럼 자동차 주요 소비층의 구매 가격대도 15만 yuan에서 25만 yuan 구간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라서 자동차 구매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부터 26년은 중고차가 젊은 층 고객의 일부를 차지하는 상황이 가속화될 것이고 중국 승용차 판매량 중 추가 구매와 교체 구매의 비중은 8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운전 경험이 많은 기존 고객들이 자동차 소비의 주류가 되면서 자동차 구매 마인드도 점차 성숙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저소득층 고객을 위주로 하는 지리, 전량 경쟁에서 열세에 처함, 링크앤코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능동적. 이 그림들은 위쪽 3개의 그림은 자동차 구매 가구의 세전 연간 소득이고 좌측이 지리 자체 브랜드, 중간이 링크앤코, 우측이 중국 전체.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연간 소득이 올라가고요. 단위는 10,000 yuan. 여기 밑에는 자동차 구매 고객의 교육 수준인데요. 마찬가지로 좌측이 지리 자체 브랜드, 중간이 링크앤코, 우측이 중국 전체,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학력이 높습니다.
보시면 가구당 세전 소득으로 나누면 2014년 지리 자체 브랜드의 80% 이상 고객이 연간 세전 소득이 10만 yuan 이하인 가구이고요. 학력은 80%가 전문대졸 이하입니다. 이는 우측에 있는 중국 전체 수준과 비교적 큰 차이가 있죠. 2020년에는 지리 자체 브랜드의 경우 연간 소득 10만 yuan 이하 가구의 비중이 60%로 떨어졌지만 학력을 보면 여전히 대부분이 전문대졸 이하라서 중국 전국 수준과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제 2021년부터 2026년이 되면 중국 승용차 구매 가구의 소득과 학력 수준이 계속해서 상향될 건데 지리차의 주력 가격대도 지금의 7만에서 12만 yuan에서 12만에서 25만 yuan으로 올라가서 고객들이 그런 변화 리듬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리의 링크앤코 브랜드를 볼까요? 연간 세전 소득이든 학력 수준이든 중국 전체 수준보다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차 구매에 있어서 요구나 그런 욕구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링크앤코라는 브랜드도 향후 각 세분 시장을 잘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전량 경쟁 중 차차 구매라는 싸움터, 싱글들이 차차 구매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됨. 앞서 2020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승용차 구매에서 차차 구매가 40%, 교체 구매 40%, 추가 구매 2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2026년에는 그 비중이 차차 구매 20%로 축소되고 교체 구매가 45%로 확대되고 추가 구매가 35%로 확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2021년부터 25년은 중고차 진입의 가속화, 그리고 80년 이후부터 95년 전까지 태어난 Y세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이런 요인 때문에 차차 구매 비중의 지속적인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싱글 인구는 2015년 2억 명이었고요. 2020년에 3억 명으로 늘면서 중국 승용차 구매자 중 싱글의 비중은 2015년에 11%에서 2020년에 16%로 확대됐고 첫차 구매 중 싱글의 비중은 2014년에 12.3%에서 2020년 20%로 확대됐습니다. 2021년부터 26년 동안 노령화 가속화 그리고 대졸자들이 청년의 주체로 되면서 싱글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라 싱글 인구가 승용차 판매에 대한 기여도도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첫차 구매 고객 중 싱글 비중은 45%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과거의 첫차 구매 고객이 젊은 층, 기혼 가구라는 전통적인 구조를 아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싱글 고객들은 외관, 엔진, 과학기술 등에 대해 보다 더 높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교적 통일적인 그런 모델의 생존 공간이 크게 압축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첫 구매 고객 비중이 낮은 지리, 첫 구매라는 싸움터에서 불리한 지위, 하지만 링크앤코는 두각 나타내. 2014년부터 20년까지 지리 자체 브랜드 구매자 중 싱글의 비중은 6%에서 12%로 올라갔고 첫 구매 고객 중 싱글의 비중은 5.16%에서 12%로 올랐지만 둘 다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했어요. 2021년부터 26년 중국 승용차 판매에서 싱글 비중이 20%, 첫차 구매에서 싱글 비중이 4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싱글 고객들이 승용차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전히 첫차 구매 위주, 첫차 구매도 젊은 가구 위주인 지리 자동차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싱글 고객을 위한 그 사업 배치가 시급한 상황이죠. 한편 링크앤코 브랜드는 싱글 고객 비중이 22%, 첫차 구매 고객 중 싱글 비중이 24%로 지리 자체 브랜드보다는 훨씬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혼율의 지속적인 상승과 독신주의 유행에 따라서 링크앤코 브랜드도 이제 노총각, 노처녀 시장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전량 경쟁 중 교체 구매라는 싸움터.
아저씨가 교체 구매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 이 한자를 직역하면 아저씨인데요. 중장년 남성을 말하죠. 2014년부터 20년 중국 승용차 첫 차 구매 고객 중 남성이 2014년에 48%에서 2020년에 30%로 줄어든 반면 교체 구매 중 남성 비중은 17%에서 29%로 올라가면서 대체로 서로 상쇄하면서 비중이 점점 근접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첫 차 구매에 남성이 대규모로 들어왔고 이제 향후 10년 동안은 그들이 교체 구매로 대규모로 들어갈 텐데 2021년부터 26년 교체 구매 중 남성 비중이 37%로 올라가면서 전량 경쟁의 핵심 싸움터가 될 전망입니다. 남성의 경우 교체 구매 때와 첫 차 구매 때 그 중요시하는 점이 아무래도 많이 다른데요. 첫 차 구매 때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격을 중요시하고 그 후에 7, 8년 후에 차를 바꿀 때 교체 구매할 때는 소득이 는 동시에 경험도 풍부해지면서 브랜드와 품질 등을 더 중요시하게 되죠.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남성 교체 구매 비중이 낮은 지리, 교체 구매 싸움터 중 불리한 지위. 하지만 링크앤코는 두각 나타내. 2014년부터 20년 지리 자동차의 교체 구매 고객 중 남성 비중이 5.2%에서 2020년에 11%로 올라가면서 배증했지만 여전히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2021년부터 26년은 중국 승용차 교체 구매 고객 중 남성 비중이 37%로 올라가면서 중국 승용차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과 주류 시장으로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리 자동차 자체 브랜드는 남성 교체 고객 쟁탈에 있어서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링크앤코 브랜드는 교체 구매 고객 중 남성이 지금 20%를 차지해서 지리 자체 브랜드를 상회했지만 길게 보면 2021년부터 26년 남성 교체 구매 고객에 대한 쟁탈은 링크앤코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과제일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전량 경쟁 중 추가 구매 싸움터, 여성이 추가 구매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 2014년부터 2020년 중국 승용차 시장 중 여성 고객의 비중이 29%에서 32%로 확대됐고 추가 구매 고객 중 여성 비중이 40%에서 55%로 확대됐어요. 2021년부터 26년 승용차 판매 중 여성 비중이 39%로 추가 구매 고객 중 여성이 6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은 중국 승용차 시장이 주로 남성이 견인했지만 현재 25세에서 45세 남성 중 차 보유자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중국 승용차 시장의 중심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점차 이전되는 추세. 게다가 85년부터 95년생 여성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는 여성 고객의 확대가 가속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성의 차 구매는 주로 가구의 추가 구매 단계인 경우가 많은데요. 가구의 첫 차 구매 때는 보통 남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여성이 차 구매에 들어가는 시간은 남성보다 한 7, 8년 정도 늦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연령대가 좀 있는 여성 고객들이 점점 중요해지고요. 여성 고객은 차를 고를 때 남성보다 브랜드, 스마트 기술, 외관 등을 더 중요시하고 또 자녀 통학이라든지 단거리 이동 등에 대한 요구가 남성보다 훨씬 높은 편이죠.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여성 고객 비중이 낮은 지리, 추가 구매 싸움터에서 불리한 지위. 하지만 링크앤코는 두각 나타내. 2014년부터 20년 지리 자체 브랜드 고객 중 여성 비중이 18%에서 25%까지 확대됐고 추가 구매 고객 중 여성이 20% 수준을 유지했지만 둘 다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했어요. 향후 2021년부터 26년은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여성이 블루오션으로 될 것이고 추가 구매 고객은 특히 여성이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이 될 것이고 또 중장년 여성들이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이 될 것이므로 여성 고객 비중이 낮고 나이 많은 여성 고객 비중이 더 낮은
지리 자체 브랜드는 여성 시장에 대한 그 사업 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링크앤코 브랜드의 경우에는 2020년 여성 고객 비중이 34%이고 추가 구매 고객 중 여성이 56%로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26년 길게 봤을 때는 중장년 여성 고객은 마찬가지로 링크앤코 브랜드가 공략해야 할 고객군이죠.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앞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한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정리한 건데요. 제목은 2021년부터 26년 전량이 전면 주도하는 시대, 승용차 고객 변천 더욱 격렬해질 것.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쭉 갈게요. 2021년부터 26년 특징이 소도시 청년 시장 유축 가속화, 소도시 아저씨 중장년 남성 시장 확대 지속, 소도시 중장년 여성 시장 폭발 가속화, 대도시 청년 시장 상대적으로 안정적, 대도시 젊은 여성 시장 확대, 싱글 시장 확대 지속, 대졸 시장 확대 지속, 대도시 중장년 남성 시장 확대 지속, 대도시 중장년 여성 시장 폭발 가속화, 남성 교체 구매 시장 폭발 가속화, 노년 시장 꽃망울 머금고 막 터뜨리려 함.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직전 페이지에서 하나하나 나열된 그 11개 고객의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지리 브랜드의 문제점을 다시 정리한 거고요. 제목은 2021년부터 26년 지리 자동차는 전량 시대의 고객 변화 리듬에 따라가기 시급. 쭉 읊으면 첫째, 소도시 청년 시장 위축 가속화 트렌드인데 현재 지리는 소도시 청년이 여전히 주요 고객이다. 둘째, 소도시 아저씨 시장 확대가 지속된 트렌드인데 지리는 소도시 중장년 남성 판매량 기여도가 제한적이다. 셋째, 소도시 중장년 여성 시장의 폭발이 가속화되는 트렌드인데 지리는 소도시 중장년 여성 고객이 결핍한 상황. 넷째, 대도시 청년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인데 현재 지리의 대도시 청년 고객은 주로 저소득층 위주라서 구조 불균형. 다섯 번째, 대도시 젊은 여성 시장의 확대가 지속되는 추세인데 지리는 대도시 젊은 여성 고객이 결핍. 여섯 번째, 싱글 시장 확대 지속되는 추세인데 지리는 싱글 고객이 비교적 적다. 일곱 번째, 대졸 시장의 확대가 지속되는 추세인데 지리는 대졸 고객이 결핍. 여덟 번째, 대도시 중장년 남성 시장이 확대가 지속되는 추세인데 지리는 대도시 중장년 남성 고객이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이고 구조 불균형. 아홉 번째, 대도시 중장년 여성 시장 폭발이 가속화되는 추세인데 지리는 대도시 중장년 여성 고객이 결핍. 열 번째, 남성 교체 구매 시장 폭발이 가속화되는 추세인데 지리는 교체 구매 남성 고객이 비교적 적다. 마지막 11번째, 노년 시장 꽃망울 머금고 막 터뜨리려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현재 지리는 노년 고객이 비교적 적다. 네, 여기까지가 전량 시장이 중국 승용차 시장을 전면 주도하는 트렌드 속에서 지리 자동차가 직면한 각종 도전과 그 시급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목차는 원인 분석인데 제목은 지리의 차차 구매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은 전량 시장을 잘 대응하기 어렵다. 내용 들어갈게요. 첫 페이지 제목은 주류 자동차 기업들은 첫차 구매, 교체 구매, 추가 구매 등 3개 싸움터가 갖고 있는 다른 특징에 따라 다원화된 각축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 가구를 위주로 하는 첫차 구매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지리 자동차의 띠하오 모델, 상해 폭스바겐의 랑이, 동풍 닛산의 쉔이, 장성 자동차의 하프 H6 등 가성비가 높은 모델들의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첫차 구매와는 달리 교체 구매 고객은 연령이나 소득 등이 뚜렷한 향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브랜드겠죠. 지난 몇 년간 교체 구매 시장의 부상은 소형 세단 등 첫차 구매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기업들로 하여금 잇따라 가격 인하라는 지경에 빠져들게 하면서 그들의 판매량이 절벽처럼 둔화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브랜드 파워가 강하지 않은 기업들은 잇따라 도태됐습니다. 한편 추가 구매 고객은 가격 요인 외에 단거리 이동이나 지프 등 특수 상황에서의 그 사용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우링 자동차의 홍관 미니 전기차,
장성 자동차의 장정파오 등 그런 세분화 모델들이 빠른 속도로 부상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지리의 신에너지 전략이 전량 시장에서 따끔하게 한 방 먹어 전략 개선 시급. 좌측 그림이 지리 자동차가 지금 판매 중인 모델들의 출시 시간과 가격대 분포인데요. X축이 출시 연도, Y축이 가격대, 단위는 10,000위안. 보시면 2018년 전에 출시한 모델은 주로 가격대가 좀 낮았죠. 저가 브랜드가 많았는데 2018년부터는 신모델 출시도 훨씬 많아졌고 가격대도 그 전의 모델보다는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핑크색으로 표시된 게 그 링크앤코 브랜드인데요. 여기 숫자 보이시나요? 01, 02, 03, 05, 06. 지리는 전량시장 각축 전략을 비교적 일찍 발표했고 구체적인 조치도 신속하게 내세웠고 2018년부터 블루 지리 행동 전략의 추진도 가속화되면서 티하오, 보조 등 모델을 빌어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많은 신에너지 모델을 출시함으로써 원래는 2020년에 전체 판매량 중 신에너지차와 에너지 절감차의 비중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신에너지차 판매량 100만 대라는 좋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아쉽게도 신에너지차로 전량 시장에서 각축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적 주장은 한 방 먹으면서 판매량이 두각을 나타낸 모델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지리 판매량은 여전히 2015년부터 16년에 출시한 이 저가 내연차들이 메인이고요. 게다가 첫차 구매 고객에 고도로 집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2021년부터 26년에 있어서 지리의 전량 시장에서의 전략은 시급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첫차 구매라는 진흙탕에 빠짐. 첫차 구매 모델에 주력한 것은 지리가 기회를 놓치게 초래했고 첫차 시장의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지리가 공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긴박감이 가중됐다. 좌측이 지리 자동차가 현재 판매 중인 모델과 판매량 그림인데요. X축이 세단, SUV, MPV, Y축이 가격대, 단위 10,000위안. 그리고 여기 자동차 그림 사이즈가 다르죠. 어떤 자동차는 크게 그려졌고 어떤 자동차는 작게 그려지고 이 그림이 사이즈가 판매량의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크면 클수록 판매량이 많다는 거예요. 보시면 판매량이 많은 모델들은 가격대가 거의 60,000위안에서 120,000위안의 저가차죠. 다 전형적인 첫차 구매의 모델이죠. 지리차 중 이런 저가 모델의 판매량이 훨씬 많지만 하지만 경쟁 모델인 상하이 폭스바겐의 랑이, 동풍 닛산의 쉔이, 그리고 장성 자동차의 하프 H6 등의 판매량에 비해서는 지리 자동차 이런 저가 모델의 판매량이 훨씬 적은 편이에요. 2021년부터 26년은 첫차 구매 시장의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첫차 고객에 고도로 집중돼 있고 주력 인기 모델이 부족한 지리 자동차의 압력도 당연히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교체 구매용 모델 부족. 15에서 25만 위안 가격대에서 판매량 많은 모델 드물어 기회를 놓치게 초래했는데 교체 구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발하는 가운데 지리의 긴박감도 심화될 것. 좌측 그림은 직전 페이지 그림과 똑같은데요. 보시면 12에서 25만 위안 가격대 모델의 판매량이 저가 비해서는 훨씬 적어요. 교체 구매라는 것은 집에 아직은 차 한 대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교체 구매할 때는 브랜드, 품질, 안정성 등에 대한 요구가 높고 충전이나 주행거리 등이 아직은 약점인 전기차는 아직 교체 구매 고객의 주요 선택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리가 12만 위안에서 25만 위안 가격대에서 많은 모델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지만 지리의 브랜드나 기술력의 그런 제한과 전기차를 주력 모델로 미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비중 많은 모델의 그 판매량이 저조한 문제를 초래했어요. 이 핑크색이 링크앤코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한편 링크앤코 03 모델과 05 모델 등 이 월간 판매량이 몇천 대 되는 모델은 그나마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모델은 또 교체 구매 중 주류가 아니라서 지리가 전량시장에서 각축을 벌이는데 일조하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2021년부터 26년 교체 구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추세 속에서 지리는 12만 yuan에서 25만 yuan 가격대의 인기 모델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추가 구매 시장에서 균형 잃음, 주류 전기차에 제한돼 지리가 기회를 놓치게 초래했고 세분 시장의 활기찬 발전은 지리의 긴박감 심화시킴. 추가 구매 시장은 더욱더 세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좌측 그림이 뭐냐면 지리 자동차의 모델을 세분 시장에 따라 이렇게 나눈 건데 중간에 타원형이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위에가 고급, 중간이 주류, 메인, 밑에가 입문급. 세부화 분야는 시계 방향으로 요게 신에너지, 즉 순수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를 합친 거.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는 여성, 세 번째는 상용차, 네 번째는 지프, 다섯 번째는 스포츠, 마지막 요거는 크로스오버. 보시면 지리는 지금 신에너지 차가 많이 출시됐고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차는 별로 없고 상용차는 비교적 모델이 많고 지프도 모델이 많긴 한데 주로 입문형 저가 모델이고요. 스포츠 하나 있고 크로스오버가 좀 많죠. 지리차는 현재 판매량이 많은 모델은 주로 가구를 타깃으로 하는 시장에 고도로 집중돼 있어요. 비록 세분 시장에서도 꽤 많은 모델이 있지만 주로 신에너지 차에 집중돼 있는 데다 개인 고객이 아직 대규모로 폭발하지 않는 그 12만 yuan에서 25만 yuan대의 보통형 신에너지 차라서 이 부분에서도 전량 시장이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2021년부터 26년 추가 구매 시장의 세분화 추세가 점차 강화되고 지프나 여성이나 프리미엄 등 이런 세부 분야가 활기 있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리는 또 이러한 세분 시장에서도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그 앞서 세 번째 목차인 원인 분석에 포함된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한 건데요. 제목은 지리가 전량시장에서 각축할 때 여전히 첫차 구매 전략을 답습한 것은 그에 따른 세 가지 제한과 세 가지 결함이 부각됐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첫차 구매라는 진흙탕에 빠짐. 첫차 구매 모델에 주력한 것은 지리가 기회를 놓치게 했고 첫차 시장의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지리가 곤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긴박감이 가중화됐다. 둘째는 교체 구매용 모델이 부족하다. 12만 yuan에서 25만 yuan 가격대에서 판매량이 많은 모델이 드물어서 기회를 놓치게 했고 교체 구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발하는 가운데 지리의 긴박감도 심화될 것이다. 셋째는 추가 구매 시장에서 균형을 잃었다. 주류 전기차에 제한돼 지리가 기회를 놓치게 했고 세분 시장의 활기찬 발전은 지리의 긴박감을 심화시켰다. 네, 드디어 보고서 목차 네 번째까지 왔네요. 네 번째 목차는 해결 방안. 제목은 직역하면 싱글 아저씨 아주머니의 허벅지를 껴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즉 싱글 고객, 중장년 남성, 중장년 여성이라는 요 세 개 고객을 중점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는 첫차 구매, 교체 구매, 추가 구매 등 세 개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첫 페이지 제목은 첫차 구매 자원 통합, 입문형 가정용 모델 간소화, 첫차 구매 시장 위축 적극 예방, 크로스오버와 스포츠 등 세분 시장을 배치하면서 첫차 구매 고객의 싱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걸 건의한다. 2014년부터 20년 중국 승용차 전체에서 그 첫차 구매 고객 중 청년 고객의 비중이 70%에서 55%로 축소되면서 첫차 구매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 자동차는 2018년부터 20년까지 압력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2021년부터 26년 청년 시장이 계속해서 위축해서 비중이 3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리 판매량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도시 청년 시장의 위축이
큰 재해 지역이 될 것이므로 지리에 대한 건의는 웬징 시리즈와 띠하오 시리즈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판매량이 부진한 모델은 생산 중지해서 입문급 모델의 과도한 세분화를 경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2021년부터 26년 중국 전체 승용차 첫차 구매 고객 중 싱글의 비중이 4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중 대도시 청년이 주력으로 될 거고 그중 또 젊은 여성 고객들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면서 크로스오버나 스포츠 여성 등 이런 세분 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될 거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지리 자동차에 대한 건의가 크로스오버 등 세분 시장을 통합하는 동시에 스포츠와 여성 등 세분 시장을 적극 배치하고 지리 기존 스타일의 그 패밀리 디자인에 있어서 차별화를 강화하고 첫차 구매 고객의 싱글화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교체 구매에 관한 건의사항인데요. 제목은 교체 구매 시장 배치. 중형차 시장에서 결전해 첫차 구매했던 남성들의 교체 구매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 기존의 패밀리 디자인을 혁신해 교체 구매 시 경쟁 모델로부터 지리로의 전환율을 제고하는 것을 건의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남성들이 첫차 구매에 뛰어들었고 향후 10여 년은 그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교체 구매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잖아요. 2021년부터 26년 12만 yuan에서 25만 yuan 가격대의 차로 교체 구매하는 남성 시장이 중국 승용차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면서 판매량에 대한 기여도가 한 37%로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리 자동차는 12만 yuan에서 25만 yuan 가격대 그 모델에서 특별히 인기 있는 모델이 없고요. 버레이나 하오유의 모델은 시작이 좀 순조롭지 못했어요. 2021년에 KX11 등 신모델을 출시해서 중형차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면서 아저씨 고객들이 마음을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교체 구매 시장에서 각축을 벌일 때 지리는 과거의 패밀리 디자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리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능력이 강하지 않고 입문형 패밀리 디자인의 적용 상황도 제한되어 있다. 교체 구매 시장에서 지리는 비지리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중점적인 과제이고 심지어 volkswagen, 뷰익, 현대 등 브랜드들도 입문형 시장의 경쟁에 들어선 가운데 지리가 기존 그 패밀리 디자인을 답습하는 것은 경쟁 모델로부터 지리 브랜드로의 전환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추가 구매 시장에 관한 건의인데요. 제목은 추가 구매 모델 강화, 비입문과 비신에너지라는 세분화 모델을 적극 육성하고 여성이 추가 구매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큰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21년부터 26년 추가 구매 시장이 중국 승용차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돼가면서 전체 승용차 판매량에 대한 기여도가 3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그중 여성 고객이 핵심이 되고 남성의 추가 구매도 점차 늘어나면서 고급 가정용, 스포츠, 지프, 신에너지 등 세분 시장을 공동으로 자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지리의 세부 시장 배치는 신에너지에 제한되어 있고 신에너지 차는 개인 고객이 부족한 주류 그 가격대에 제한되어 있고 크로스오버 분야는 또 입문형, 스포츠, 지프, 고급 가정용 등 세부 시장에만 제한되는데 이는 지리가 추가 구매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기에 불리하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앞서 언급된 첫차 구매, 교체 구매, 추가 구매 등 3개 분야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제목은 싱글, 아저씨, 아주머니 등 3개 전량 고객의 허벅지를 껴안아야 한다. 이거 내용은 3줄이는데 좀 반복된 내용인데요. 첫째는 첫차 구매 시장에서 첫차 구매 자원 통합, 입문형 가정용 모델 간소화, 첫차 구매 시장 위축 적극 예방, 크로스오버와 스포츠 등 세분 시장을 배치하면서 첫차 구매 고객의 싱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걸 건의한다. 둘째, 교체 구매 시장에서는 교체 구매 시장 배치, 중형차 시장에서 결전해 첫차 구매했던 남성 고객들의 교체 구매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 패밀리 디자인을 혁신해 교체 구매 시 경쟁 모델로부터 지리로의 전환율을 제고하는 것을 건의한다. 셋째는 추가 구매 시장인데요. 추가 구매 모델 강화, 비입문과 비신에너지라는 세분화 모델을 적극 육성하고 여성이 추가 구매 시장을 주도하는 큰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구체적인 조치인데요. 제목은 구체 조치, 고객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3.0, 4.0 제품 전면 개선.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2021년부터 26년 승용차 고객들의 변화 추세와 지리의 현재 상황에 맞춰 각각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건데요. 1번부터 11번까지 쭉 가면 1번 트렌드는 청년 시장 위축 가속화인데 지리는 소도시 청년이 여전히 주요 고객인 상황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는 왼징 시리즈와 띠하오 시리즈를 간소함으로써 기존의 패밀리 디자인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트렌드는 소도시 아저씨 시장 확대 지속인데 지리는 소도시 중장년 남성 판매량 기여도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는 보유에, 하오유에, 짜지를 업그레이드하고 기존 패밀리 디자인 혁신이 시급하다. 셋째, 트렌드는 소도시 중장년 여성 시장 폭발 가속화인데 지리는 현재 소도시 중장년 여성 고객이 결핍한 상황, 그래서 저가 전기차와 입문형 여성 고객용 모델을 강화한 것이 시급하다. 넷째, 트렌드는 대도시 청년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건데 현재 지리의 대도시 청년 고객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다. 그에 해당되는 조치는 싱유에 그리고 링크앤코 01 등 모델을 강화해서 대졸자들이 많은 대도시 청년 고객 쟁탈이 시급하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대도시 젊은 여성 시장 확대가 지속되는 건데 지리는 현재 대도시 젊은 여성 고객이 결핍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는 싱유에 그리고 링크앤코 02, 링크앤코 06 모델 강화가 시급하다. 여섯 번째, 트렌드는 싱글 시장 확대 지속인데 지리는 현재 싱글 고객이 비교적 적다. 그래서 아이콘, 빈유에, 빈루이, 링크앤코 03 모델, 05 모델을 강화하고 기존 패밀리 디자인을 뒤집는 게 시급하다. 일곱 번째, 트렌드는 대졸 시장 확대 지속인데 지리는 현재 대졸 고객이 결핍한 상황이다. 그래서 싱유에 모델, 링크앤코 01 모델, 05 모델의 강화가 시급하다. 여덟 번째, 트렌드는 대도시 중장년 남성 시장 확대 지속인데 지리는 현재 대도시 중장년 남성 고객이 비교적 적고 저소득층 위주고 구조가 불균형한 상황이라서 고급 MPV, 남성미 넘치는 SUV, 중대형 SUV와 세단 등을 강화가 시급하다. 아홉 번째, 트렌드는 대도시 중장년 여성 시장 폭발 가속화인데 지리는 현재 대도시 중장년 여성 고객이 결핍한 상황이다. 그래서 고급 전기차, 고급 모델, 단거리차 등 강화가 시급하다. 열 번째, 트렌드는 남성 교체 구매 시장 폭발 가속화인데 현재 지리는 교체 구매 남성 고객이 비교적 적다. 그래서 중형 세단, 중형 SUV 강화가 시급하다. 마지막 11번째, 트렌드는 노년 시장이 지금 꽃망울 머금고 막 터뜨리려 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현재 지리는 노년 고객 비중이 적다. 그래서 단거리차, 편리성 있는 차, 스마트카 등 강화가 시급하다.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는 전략 목표인데요. 제목은 전략 목표. 전량 시장의 변천과 리듬에 잘 따라가면서 2026년 판매량 200만 대로 스퍼트를 올리자. 내용은 2018년부터 19년은 지리가 전량시장의 각축, 전량시장의 경쟁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기간인데 깊이 박혀있는 첫차 구매 고객의 그런 마인드의 제한으로 초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2020년부터 21년은 지리가 전량시장 각축에서의 조정기인데 만약 조정을 제대로 잘해서 앞서 말한 그 싱글, 아저씨, 아주머니 등 고객들의 허벅지를 잘 껴안아서 지리 브랜드와 링크앤코 브랜드의 분업을 강화할 수 있다면 재차 힘쓸 수 있게 될 것이고 2026년에 가서 판매량 200만 대로 스퍼트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만약 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첫차 구매 젊은 층 가구 고객에 제한되어 있으면 지리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둔화될 것이고 100만 대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심지어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제품 뒤에는 전략, R&D, 관리, 채널, 서비스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리가 전량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네, 오늘은 지난 1월 19일 중국 현지 이처 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지리 자동차는 전량 시장에서 어떻게 각축을 벌일 것인가 라는 보고서를 공유드렸습니다. 지리 자동차의 현황, 지리 자동차가 지금 직면한 도전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중국 승용차 시장이 지난 몇 년간 나타난 변화, 그리고 향후 트렌드, 특히 고객 구성의 그 트렌드 파악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